오늘 나는 내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될 책을 읽어버렸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숨겨둔 낡은 일기장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서랍 속에 놓여있는 낡은 가죽 표지, 먼지가 내려앉은 종이 냄새, 그냥 오래된 일기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친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거긴 내 이름이 적혀있었다. 오늘도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책을 터프려 했다. 이건 장난일 거라고, 누군가가 쓴 소설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 페이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왜 내 이름이? 왜 이런 문장이? 그리고 왜 나는 멈출 수 없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걸 읽으면 내 삶이 변할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로 끝날까? 그러나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났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누군가의 고백, 누군가의 집착, 그리고 나를 향한 위험한 시선. 그날 이후로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서 버렸다. 지금부터 내가 읽어버린 그 일기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들려주겠다. 나는 그날도 평범하게 친구 집에 놀러갔다. 방 안은 늘 그렇듯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우린 게임을 하고 웃고 별것 아닌 얘기로 떠들었다. 그러다 잠시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때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나는 그 방에 들어가게 됐다. 친구 어머니의 서재. 그 방은 늘 굳게 닫혀 있었다. 친구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 아주 조용하고 차갑고 정리된 공간이었다. 책장이 빼곡히 들어선 가운데 작은 책상이 있었다. 그 책상 서랍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 나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단순한 호기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걸까? 손끝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그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꺼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 종이에서 나는 오래된 잉크 냄새. 마치 내 손 안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열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첫 장을 펼쳤다. 눈에 들어온 문장은 너무나 명확했다. 내 이름. 오늘도 그는 내 앞에서 웃었다. 그 웃음은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심장이 멈춘 듯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책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은 문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키고 싶은 건 바로 그다. 나는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 나는 급히 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찢는 듯했다. 땀이 손바닥에 흥건히 고였다.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방을 뛰쳐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친구의 방으로 돌아가 게임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그 낡은 일기장에 갇혀버렸다. 웃는 척을 했지만 웃을 수 없었다. 대답을 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다. 겉으론 똑같이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론 그 일기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그 문장이 정말 나를 의미하는 걸까? 혹시 동명이인일까? 아니면 진짜로 나를 보고 쓴 걸까? 불안은 점점 커졌다.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반드시 그 일기를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평소처럼 지내지 못했다. 학교에서 친구와 웃으며 떠들어도 머릿속에는 그 일기 문장만 맴돌았다. 오늘도 그는 내 앞에서 웃었다. 그 웃음은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필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향한 고백일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다면? 친구의 어머니, 내가 어릴 때부터 존경하고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던 사람, 늘 어른스럽고 단단한 존재였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단순히 내 착각일 뿐이다. 누군가 장난으로 쓴 글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본 그 글씨체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친구 어머니가 종종 남기던 메모, 내가 여러 번 봐왔던 그 필체와 똑같았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밤마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일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키고 싶은 건 바로 그다. 존재를 지워야 한다. 나를 지켜야 한다. 이 모순된 문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위험한 존재라는 걸까? 아니면 그녀 자신의 죄책감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까? 머릿속은 온통 질문뿐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그 일기장을 읽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며칠 뒤 다시 친구 집에 놀러갔다. 친구는 게임에 몰두해 있었고 집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2층 서재 쪽으로 향했다. 닫혀있는 문,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진실. 나는 핑계를 댔다. 잠깐 화장실 좀.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방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땀이 손바닥에 배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햇살이 책장에 부딪혀 먼지를 반짝이게 했다. 서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곧장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곧바로 다음 장을 펼쳤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지켜보고 있다. 이 감정은 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숨이 막혔다. 손끝이 저리저리 떨렸다. 종이를 붙잡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문이 열리기 전에 겨우 몸을 숨겼다. 친구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왔다. 나는 벽 뒤에 숨어 숨죽이며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잠시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확인하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을 나갔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왜 미소를 지었을까? 혹시 내가 읽은 걸 눈치챘을까?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학교에 앉아있어도 칠판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어도 웃음은 입술에만 걸려있었다. 머릿속은 언제나 그 일기장의 문장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라본다. 이 감정은 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 문장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심장에 눈앞에 맴돌았다.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으셔라. 그냥 우연이다. 내가 착각한 거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글씨는 분명 그녀의 글씨였으니까. 내가 수없이 보아왔던 글씨, 친구의 도시락에 붙어있던 메모, 책상 위에 놓인 간단한 쪽지, 항상 같은 글씨체, 그리고 이제 그 글씨가 내 이름을 쓰고 있었다. 밤마다 뒤척였다. 잠들면 안 될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글자가 선명해졌다. 그를 지워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키고 싶다. 무슨 뜻일까? 나를 지운다니? 지킨다니?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문장 안에 공존할 수 있지? 나는 미칠 것 같았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가 말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멍 때리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친구의 얼굴 뒤에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친구의 웃음소리 뒤에 그녀의 미소가 숨어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내 눈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안에서 낯선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두려움, 호기심, 아니면 설레임? 나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쿵쿵 뛰는 소리, 그것은 불안이자 동시에 묘한 기대였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끝까지 읽어야 한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만약 그 일기가 진짜라면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야 했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는 그 증거를 찾아야 했다. 어느 쪽이든 읽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내가 숨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다.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늦은 밤 모든 불이 꺼지고 집이 고요해진 시간, 나는 조용히 그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 문 앞에 섰다. 문고리가 손에 차갑게 느껴졌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열어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먼지가 반짝이며 공기중을 떠다녔다. 나는 곧장 서랍으로 향했다. 서랍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서랍을 열고 그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책을 펼쳤다. 페이지 위에는 또 다른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른다. 내가 매일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의 걸음걸이, 모든 것이 나를 흔든다. 나는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이 감정을 감출 수도 없다. 나는 종이를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쓰고 있었다. 나는 책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더 깊은 고백이 쏟아졌다. 나는 죄인이다. 그를 바라보는 이 순간조차 죄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를 읽느니 차라리 죄를 짊어지고라도 곁에 두고 싶다. 숨이 막혔다. 목이 바짝 말랐다. 나는 손으로 목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친구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차갑고도 묘한 미소가 입술에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만 읽어도 될 텐데 그 다음은 내가 직접 말해줄까?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친구의 어머니, 내가 평생 동안 존경해 온 사람, 내가 어릴 적부터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내 앞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만 읽어도 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귓가에 파고들었다. 그 다음은 내가 직접 말해줄까? 나는 얼어붙었다. 손끝에선 아직도 일기장이 떨리고 있었다. 숨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냥 나는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어버린 듯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탁탁탁.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읽었구나.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우연이 아니라고? 그녀는 다시 입술을 열었다. 나는 내가 이걸 발견하길 바랐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혔다. 숨이 막혔다. 내가 이걸 읽길 원했어.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그게 내 진짜 마음이니까. 나는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온몸이 굳어있었다. 왜 저입니까?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그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왜일까?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내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너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났어. 내 아버지,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웃음, 내 눈빛, 내 걸음걸이 모두 그 사람과 닮았어. 그래서 처음엔 혼란스러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 내가 바라보는 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걸.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어지럽다. 친구의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나를? 말도 안 돼요. 나는 속삭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 누가 잘못이라고 정한 거지? 내 마음이 잘못일까? 내가 내 앞에 나타난 게 잘못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나는 오래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너는 일개 주인공이 됐어. 이제 너도 알게 됐잖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걸로 할게요. 그냥 잊어버릴게요.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잊을 수 있어? 정말로 잊을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엔 이미 문장이 각인돼 있었다. 그녀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불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손을 뻗어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걸 덮고 나가면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다시 펼친다면 너는 내 이야기에 들어오는 거야. 나는 얼어붙은 채 일기장 위에 손을 얹었다. 덮을까? 펼칠까? 숨이 막혔다.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뛰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빠져 있었다. 이미 그 일기 일부가 되어 있었다. 덮는다는 선택은 없었다. 내 눈은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붙잡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다시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운 미소. 마치 오래 기다린 계획이 드디어 실행된 것처럼.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일기장을 펼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앞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듯 담담히 웃고 있었다. 그래, 네가 선택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 귀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쿵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쿵쿵 뛰며 목까지 차올랐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서재 문이 열렸다. 엄마? 친구였다. 친구의 시선이 방 안을 후었다. 그리고 내 눈과 마주쳤다. 일기장을 쥐고 있는 내 손. 내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리다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황급히 손을 떼고 일기장을 덮었다. 아니야 그게. 목소리는 떨리고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혀가 굳은 것 같았다. 친구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설마 내가 이걸 읽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쿵쿵 울리며 무너져 내렸다. 친구는 일기장을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손을 뻗어 막았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걸 이놈한테 보여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보여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선택했어. 친구는 얼어붙었다. 선택? 무슨 말이야? 설마 엄마 진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숨길 수 없겠지? 친구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내 친구랑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우연히. 하지만 친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그의 눈엔 의심과 분노만 가득했다. 그는 나를 밀쳤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내 친구잖아. 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부딪혔다. 가슴이 조였다.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내 앞을 막았었다. 그만해. 내 친구는 아무 잘못 없어. 친구는 눈을 부릅떴다.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일기장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머니는 일기장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그래, 이제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친구의 표정이 경직됐다. 말해줄 때라니 무슨.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이건 내 고백이고 내 선택이야. 친구는 경악했다. 고백? 누구한테 고백이라는 거야? 설마.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이건 그 애를 향한 내 마음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친구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를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엄마가 내 친구를.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친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넌 내 친구를 배신했어. 엄마마저 날 배신했어.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방 안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친구의 분노, 어머니의 차분한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가는 나.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머리는 아프게 울려왔다. 친구가 소리쳤다. 엄마. 지금 당장 말해. 이게 대체 뭐냐고. 왜 이런 글을 쓴 거냐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입을 열었다. 좋아, 숨기지 않을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친구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노려봤다. 나도 가슴이 터질 듯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차분하게 우리를 바라봤다. 사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어.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 아버지? 친구는 경악하며 외쳤다. 아버지라고? 누구 아버지? 그녀의 눈빛이 내 쪽을 향했다. 나는 온몸에 얼어붙었다. 내 아버지 그리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 나는 숨을 삼켰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친구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두 사람 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젊은 시절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어. 너희 아버지들 서로 친구였지. 그리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흔들렸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결국 가정을 지켰어. 하지만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느 순간 너희에게 옮겨갔어. 친구는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감출 수 없었다. 이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야 했어. 그래서 일기에 남긴 거야.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제가 그 일기 주인공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내가 그 아이야.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과거를 다시 깨운 아이.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친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내 친구를 좋아했다고? 그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내 친구를 사랑했어. 내 머리는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혔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잘못이야.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거부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친구는 나를 노려봤다. 너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몰랐어. 난 그냥 우연히. 거짓말. 친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너 내 엄마라. 나는 황급히 소리쳤다. 아니라고 했잖아. 난 그냥 읽었을 뿐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순간 그녀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나를 감싸듯 말했다. 그만해. 내 친구는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내 선택이야. 친구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왜 하필 내 친구야? 그녀는 침묵했다. 대답 대신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이건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다. 이제 알았잖아. 내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너는 이미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친구는 주먹을 움켜쥔 채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얼어붙은 손으로 일기장을 쥐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분노, 혼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건 알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이제는 말해야 할 때야. 나는 숨을 죽였다. 친구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다음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너희 둘은 형제야.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친구는 경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했어? 형제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우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눈 아이야. 같은 아버지를 가진 형제. 나는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아프게 울려왔다. 모든 게 뒤집히는 듯했다. 친구가 소리쳤다. 그럴 리 없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엄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날 혼내려고 일부러.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오래전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가 태어난 거야. 나는 손에서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럼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내 친구랑 같은 아버지를 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피로 이어져 있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렸다. 친구 하나? 우린 그냥 친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형제였다. 친구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왜 지금 우리 앞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너희가 일기를 읽었으니까. 이미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숨길 수 없으니까.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읽지 않았다면, 내가 서랍을 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내 손은 이미 일기를 펼쳤고 내 눈은 이미 모든 문장을 읽어버렸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건 악몽이야. 누군가 빨리 날 깨워줘.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일 리 없어. 하지만 뺨을 꼬집어도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도 눈앞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제 알았잖아. 왜 내가 일기를 썼는지. 왜 내가 그걸 읽길 바랐는지.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왜 하필 나였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미래니까. 친구가 절규했다. 엄마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넌 나한테 엄마가 아니야.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엄마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일 뿐이야. 방 안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숨겨진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다. 서랍 속 낡은 일기장을 펼친 순간부터 내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듯했다. 낮에는 멀쩡하게 생활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일됐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이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일기장, 붉은 글씨, 그리고 마지막 고백.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눈 아이들이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내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그 말은 더 크게 울렸다.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메아리처럼.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확인해라. 나는 손끝이 떨렸다. 누가 보낸 걸까? 친구일까? 아니면 그녀일까? 내 머릿속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선택했다. 돌아가기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집 앞에 섰을 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다. 낡은 대문, 익숙한 담장, 그리고 내가 그날 뛰쳐나왔던 그 현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구는 그대로였다. 책상 위시계도 창가의 화분도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그 방 앞에 섰다. 서재문. 수없이 망설였던 그 문.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서랍은 여전히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 권의 공책을 발견했다. 이번엔 일기장이 아니라 작은 메모집이었다. 컵 표지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응? 나는 숨을 죽였다. 첫 번째 일기장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기록이 존재했다. 조심스레 표지를 열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절반만 보여졌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돌아왔을 때 보여주려고 했다. 내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그녀와 두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서로 웃으며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 사랑했고 동시에 잃어버렸다. 나는 더 깊은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다. 그 선택이 죄였으면 한다. 그러나 그 죄는 아이들에게 이어졌다. 나는 그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누군가는 언젠가 이 기록을 읽어야 한다. 숨이 막혔다. 내 머릿속엔 또다시 질문이 쏟아졌다. 우린 정말 형제일까?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낸 장치일까? 만약 장치라면 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였을까?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2층 계단을 오르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거기엔 친구가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오랜 침묵 속에서 그는 눈에 분노도 눈물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도 결국 돌아왔구나. 내 손에 들린 메모집을 본 그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알겠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의 질문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우린 이제 막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다. 친구와 나는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메모집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아직도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서 우린 뭐가 된 거지? 형제? 아니면 그냥 친구였던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무슨 말을 해도 거짓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녀가 쓴 말 전부 진짜라고 믿어? 아니면 절반은 거짓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다. 진실 같기도 하고 누군가 만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린 이미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그때였다.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누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심장에 얼어붙는 소리. 현관문은 분명 닫혀 있었다. 그런데 누가?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서재 문 앞에 멈췄다.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그녀였다. 친구의 어머니. 내가 모든 진실을 읽었다고 믿었던 사람.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몇 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 얼굴은 더 청백했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분명 그녀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친구도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집을 내려다봤다. 역시 다 읽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당신 어디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야. 친구가 소리쳤다. 엄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를 속였어?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거짓말? 아니야.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다만 절반만. 그녀 시선이 내게 향했다. 그리고 그 절반을 찾는 건 너희 몫이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형제라는 말은 거짓이란 거예요?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다.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 그걸 단정하는 순간 너희는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 친구는 분노로 외쳤다. 왜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 우린 다 망가졌어. 우리의 우정도 우리의 삶도 다 무너졌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 그 눈빛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무너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어. 난 너희가 단순한 친구로 남길 원하지 않았어. 피로 묶이든 상처로 묶이든 절대 끊어지지 않길 바랐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고백도 단순한 진실도 아니었다. 의도된 이야기, 계획된 장치, 우리를 형제라 속인 것도 비밀을 기록한 것도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평생 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친구는 울분을 토했다. 엄마는 괴물이야.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괴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너희는 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를 동시에 꿰뚫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다. 일기의 마지막 장. 아직 열리지 않았어. 그건 너희가 직접 쓰는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서재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친구도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우린 이제 알았다. 진실은 결코 하나가 아니란 걸. 그리고 우린 이미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